안녕하세요. 국립목포대학교 약학과 교수 하동문입니다. 여기는 일본에서 두 번째 규모의 큰 암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시즈오카 혈립암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시즈오카 혈립암센터는 일본의 국공립약학대학에서 상위권 학생들만 취업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마침 치바과학대학 한국인 학생 모초로 학생이 이곳 시즈오카 암센터에 취업을 하게 되어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전문약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암센터를 방문해서 특히 종양양요 전문약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こんにちは。今日は、こういう説明をする機会を与えていただいて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静岡がんセンターは、日本で、トップ3に入る、がん専門病院になります。患者さんに寄り添った治療を心がけてチーム医療を、推進している病院になります。薬剤師はその中でお医者さんや看護師さん、他のコメディカルと一緒に、患者さんに寄り添ったチーム医療を心がけて日々取り組んでおります。皆さんもぜひ見学にお越しください。薬剤師から言えることはですね、例えばお医者さんに対してこうした方がもっと治療がスムーズにいきますとか、こうした方が患者さんの安全を守れますとか、そういうものが気づきがあればどんどんお医者さんに対して疑義紹介なり、提案なりしていくべきだと思います。そういう小さな積み重ねが、薬剤師を信用してくれるようになって、チーム医療というのが始まるん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看護師さんに対しても、薬のことは、薬剤師に任せてほしいというような姿勢が、信頼関係を生んで相談に乗ってもらえるようになって、それがチーム医療の始まりにな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がん専門薬剤師の制度が始まってすぐにはですね、お医者さんたちはチーム医療を始めようとはしなかったかもしれませんが、薬剤師の小さな積み重ねによって徐々にチーム医療というのが始まっていったと思います。看護師さんの薬剤師に対する見方もですね、徐々に変わってきたと思います。そういった中で2024年から診療報酬としてお医者さんの診察の前に薬剤師が患者さんを診察することによって薬の飲み残しとか起こった副作用とかを確認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の情報をこれから診察をするお医者さんに伝えることによって診療報酬がもら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のことは専門薬剤師、認定薬剤師の皆さんには大きな朗報となりました。自分たちの業務が診療報酬として認められたということはとってもやりがいを高くし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안녕하세요. 치바과학대 6학년에 재학 중인 모철우입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3학년, 4학년 때 항암제에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일본과 한국의 항암제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암 치료 방법의 차이 등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일본 유학 때 배운 지식들을 오롯이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임상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은 책으로만 봤던 지식을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일본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암센터에 취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유학을 결정한 이유는 우선 조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제 진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공부해보고 싶었던 분야와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새로운 경험을 동시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일본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학 전문 용어들을 일본어로 한자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한자를 외우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다른 나라의 유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돌아갈 거니까 어느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공부하는데 이제 지장 없도록 언어 공부는 꾸준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치바과학대 같은 경우에 과거부터 계속 이제 유학생, 한국 유학생들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 유학생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선생님들도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평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도 쉽고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많이 두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처음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라고 하면은 오히려 유학을 결정하기까지 그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상 시작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생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음식이나 그리고 공부, 언어적인 측면도 그렇게까지 내가 고민했던 것보다는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즐거웠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자전거 타는 것처럼 그냥 먼저 시작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